검찰이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년 9개월을 이어온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건데요. 검찰의 이 결정,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동안 삼성 저격수라고 불려왔지만 이제는 삼성 지킴이라고 불러달라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 저격수가 아니라 지킴이로 불러달라.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예. 저도 사실은 기업 잘 되고 경제 활성화되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하, 네. 마치 무슨 반기업주의자이냐, 이렇게들 말씀들 하시고, 그래서 네네. 저는 사실은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저격한 적은 없고요. 네, 그랬죠. 재벌 총수가 불법 네.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뭐 공정경제에 위반되고요. 또 네. 이분들이 그 불법을 저지르고 또 법을 피해 가려고 또 하셔서 아하.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가 양보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해왔거든요. 네. 비판도 해오고요. 음흠. 그게 다 기업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죠. 하는 의미에서 아하. 삼성을 오히려 지키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보다 건강하고 투명하고 윤리 경영, 정도 경영하는 국민 기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재벌 총수의 부당한 기업 지배를 막아내는 것이 우리 네.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고 성장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삼성 지킴이로서 누구보다 오늘 검찰 발표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검찰 네.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만시지탄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1년 9개월이라고 하는 수사기관이 있었죠. 근데 네. 한 2달 정도를 또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엄청 망설이면서 시간을 계속 보냈거든요. 네,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2015년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이 있었는데 네. 그때부터 시장에서는 이거 좀 이상하다 말이 많았고요. 네. 국회에서도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이거 좀 문제 있는데 라고 계속해서 관계당국이 질의도 하고 검찰에 수사 촉구를 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서야 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된 거. 이제 겨우 기소가 됐다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 이제 만시지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불법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준 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네. 천만다행입니다. 아하. 그런데 몇몇 보도에서는요, 그동안 아마 검찰이 기소 유예할 것 같다. 마치 내부 소식통을 확인한 것처럼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가슴 철렁했어요, 그때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오보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검찰 내부에서도 예. 삼성 뭐 아시잖아요. 계속해서 삼성 측으로부터 삼성이 가장 관리하고 싶었던 데는 이제 금융당국, 네. 경제당국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고, 그 다음에 검찰도 사실은 뭐 관리 대상이었다고 하는 게 김용철 변호사의 네. 저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뭐 떡값, 그랬는데, 장학생 이런 표현도 아유, 있고 그랬었죠. 그럼요. 법조계. 예. 떡값 검찰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게 기소를 막으려고 하는 흐름들도 있었을 거예요, 내부에서. 그런데 그러면서 흘러나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오보로 끝나서 천만다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적용한 혐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소하면서 적용 혐의가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이게 가장 중요한 혐의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일반 청취자께서는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조금 네. 쉽게 좀 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시세 조정이라고 하는 말은 네. 주가 조작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네.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상대를 속이고 해서 주가가 조작되고 조정돼서 누군가는 이익을 얻겠지만 누군가는 큰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이걸 엄하게 금지하고 처벌을 합니다. 네. 업무상 배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기업에게 기업의 이익을 해치고 기업을 운영하는 자가 그 기업의 이익을 해치고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를 하게 되는 것도 엄히 금지하는 행위인데요.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1대 0.35 다시 말해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더 가치가 3배 정도 크게 합병 비율이 만들어졌어요. 그랬죠. 예. 예, 요렇게 해야 이재용 부회장한테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이익이 남는 방식으로 싼값에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방식으로 가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삼성물산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삼성물산 피해를. 주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인 거고요. 이런 과정이 또 더 나가서 그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우리 네. 국민의 노후 자산에도 큰 피해를 입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짓 정보를 유포한 거, 주요 정보를 또 은폐했던 거, 허위로 호재를 공표했던 거, 주요 주주를 매수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이번에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여기까지 말씀하신 건 검찰의 기소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네. 삼성전자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러한 불법 승계 과정이었고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시는 분들의 견해잖아요. 아직까지는 뭐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하니까 이재용 부회장 측도 반론이 있겠고요. 네, 지금 확인된 게 보니까 처음부터 목표를 정한 수사였다, 무리한 기소다 이러한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업자득이에요. 너무 그렇게들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수사 기소 내용의 첫 출발점은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건이거든요. 아, 예. 그럼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검찰이 네. 수사를 들어가니까 공장 바닥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숨기고, 뭐 감추고. 노트북 숨기고, 예, 뭐 예. USB 숨기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처벌 받았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과정에 숨길 게 없었으면 왜 이렇게 했어야 됩니까? 그리고 그동안 나타났던 여러 수사 결과들, 증거와 증인들을 보면 네.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이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해왔다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미 대법원에서 네.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도 대법원이 인정을 한 유죄 상황입니다. 다른 건에서 그런 표현을 썼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이제 이번 수사를 통해서 추가 증거들과 정황들을 찾아낸 것이라고 보고요. 네.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정확하게 CCTV를 가릴 거라고 봅니다. 네. 또 하나의 문제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난 6월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그 결과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고 그래서 많이 시끄러웠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검찰 기소는 이러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을 무시한 거다. 이럴 거면 심의위원회는 뭐하러 존재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이런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복현 그 수사팀장이 예. 더 많은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의견도 청취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고 네. 그래서 더욱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이론적인 뒷받침을 얻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또 수사 부장들, 수사 전문가들이죠. 예. 부장단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다시 확인했다고 하는 거니까 네. 검찰 수사팀이 지금 이거 의견을 무조건 무시한 것이 아니고 아하. 그 어떤 전문성 그리고 수사의 필요성, 기소의 필요성을 다 다시 확인하느냐고 한 2달 정도가 더 걸렸다는 겁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뭐 무조건 무시하고 갔다 이렇게 보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2015년부터니까 5년입니다. 5년의 긴 네. 기간. 그리고 수사만 보자면 1년 9개월. 거기에다가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이 3단계 허들을 모두 넘어서 이제 본격적인 재판에 이제 붙인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거의 뭐 본선이라고 할까요? 재판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이 재판에서의 쟁점은 간단하게 좀 정리하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리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소로 이제 네. 이재용 삼성 불법 행위와 관련된 거는 파일 정리해서 좀 집어넣고 저도 다른 일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기소를 끝으로 이제 할 일 다 했다. 마무리다. 예. 나머지 재판은 그냥 사법부에 맡기겠다. 근데 이게 상당히 복잡한 일이거든요. 사안이 무척 그래서, 복잡하죠. 예. 이게 복잡한 일이라서 네. 아마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 삼성 측에서는 이게 시세 조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어떻게 유리하게 맞추겠냐라고 아마 그렇게 나올 거고, 네. 또 뭐 유리한 증거들 이런 걸 또 동원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아마 이 수사와 관련된 거는 국정농단 사건 때부터 해왔던 분들이 네. 공판까지 지금 담당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래된 히스토리와 이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다 가지고서 아마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을 거예요. 아하. 저는 이거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 과정에 어쨌든 삼성과 우리 경제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까지 네. 좀 어떤
거듭나는 새 출발을 하는 어떤 계기,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뭐 유치원 개혁, 재벌 개혁에 이제 일정한 성과를 거둬서 기쁘기는 한데 네. 보다 좀 이렇게 그 경제 성장 이쪽으로 좀 집중하면서 기업 활력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기 위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검찰과 재판부가 시시비비를 잘 가리고 진실을 드러내고 잘못된 건 반드시 처벌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박용진 의원과 인터뷰를 들으시면서 청취자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5930님, 이 재판 얼마나 걸릴까요? 너무 오래 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는 걱정을 주셨어요. 네. 그동안 이제 강자들, 재벌, 네. 권력자들 총력을 다해서 여러 증인 신청하고 또 증거 제출하고 또 뭐 재판길에 대한 여러 네.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진이 다 빠지는 이렇진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네. 무슨 죄를 저질러도 고발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해요. 그런데 겨우 하나 걸려서 수사를 해도 질질 끌어요. 네. 기소를 해도 가장 낮은 걸로 기소를 해요.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벌려도 재판부가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해요. 네. 솜방망이 처벌 끝나고 나면 정권에서 사면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동안 우리 재벌 총수들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받아왔었던 법 앞에 평등이 무너지는 국민의 법상식이 무너지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이번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3382님 삼성 그만 흔드세요. 경제 파탄 납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뭐 예. 보도들도 상당히 많은 게 지금 경제가 어렵다. 그동안도 계속 그래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네. 가장 큰 기업의 총수가 재판받느라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런 이제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물산 주식 올랐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주식도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 총수의 부당한 기업 지배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대기업 총수일가 지분율이 겨우 3.6% 쥐꼬리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네. 어마어마한 기업들을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책임 있는 경영이 안 되고요. 우리 경제 계속된 리스크로만 작용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경영에서의 부담 그리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대한민국 경제 점핑업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경제 생태계 이렇게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네, 자칭 삼성 지킴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